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윤정 대표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처음 뵙게 됐는데 엄청난 고수라고 하셔서 저희가 수소문해서 이렇게 좀 캐스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정리해보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열어주시죠. 네, 팬데믹 재확산.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새 또 움직였습니다. 중국에 이어 태국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2주 전에 확진자가 16,000여 명 정도였었는데 지난주에 33,030명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눈에 띄게 현재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는 우려 반, 그리고 시장이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테마로 가는 수급 반, 이렇게 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시장이 어렵다면은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드는데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윤정 대표님, 코로나 테마가 사실 어제도 시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니까 오늘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 단기적으로는 좀 노려볼 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좀 보기 싫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좀 관점을 좀 가지고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플레이는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의미하게. 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정말 코로나가 저희가 처음에 봤던 20년대처럼 단기적인 대세 상승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동남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고는 있으나 이 여파는 예년보다도 날씨가 좀 빨리 더워지는 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해 들어서 글로벌리 해외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들이 네. 아마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좀 조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과거의 20년도부터 24년까지 코로나를 관리하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의 확산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그럼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이냐라는 포인트는 여기서 좀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이진 않겠지만 관리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마스크를 다시 쓰고 그쵸. 백신을 다시 맞고 그리고 키트를 다시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깔아앉았던 코로나 관련 수요들이 실질적으로 올라오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얘네가 얼마나 유의미한 또 매출의 견인을 할 것이냐는 그쵸. 지켜봐야겠어서 순환매 전략으로 단기 매매를 좀 접근하시자라는 예.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돌파구, 잠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시장의 돌파구로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어렵죠. 코로나 관련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에 종목을 좀 가야 될지, 덜 오른 종목을 봐야 되나, 올랐던 걸 봐야 되나, 마스크를 봐야 되나, 치료제를 봐야 되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이사님, 자,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본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마스크 봐야 되나? 진단 키트 봐야 되나? 치료제 네네. 봐야 되나? 이렇게 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뭐가 제일 괜찮아 보이세요? 지금은 일단 진단 키트만 좀 제한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또 2020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020년 당시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통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백신 개발 얘기가 나왔었고 중증 환자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또 이제 산소호흡기 관련 종목들, 음압병실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쭉 갔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처럼 이제 사회 격리적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진단 키트에 제한시켜서 아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은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예. 종이 독감이라든지 이게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변동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만 이게 계절적인 어떤 동물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해마다 발생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작년에 한 7월달, 8월달쯤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도 코로나 또 유행하게 되면서 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백신인지 치료인지 이쪽까지 확정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사회 격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보게 된다라면 진단키트까지 갔다가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또 마스크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진단키트 섹터 내에서 좀 제한시켜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제안을 한번 한정을 지어보자라고 하면은 네네. 일단은 진단키트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저희는 최근에 궁금한 종목 Y에서 섹터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서 탑픽 종목까지 함께 받고 있는데 배윤정 대표님,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아까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단기간에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는 있다. 그 종목 있을까요? 단기도 노리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종목을 들고 장기도 왔어요. 돼요? 네. 네. 일단 결론적으로 SD 바이오 센서를 가져왔고요. 네. 정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진단키트가 일단 단기적으로 유효할 것이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덜 오른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키트 순환매 전략을 좀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SD 바이오 센서가 비코로나 제품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매출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매출에서 굉장히 확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매출의 확대 정도가 작년도 기준으로 한 38%가 비코로나 제품에서의 매출 확대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 관련주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또 호재는 인도의 신공장을 이제 통해서 글로벌 캐파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WHO에서 인증받은 6개 제품 모두 다 인도에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원가 절감이나 생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법인까지 생산 능력이 있다라는 것, SD바이오 센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배윤정 대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이사는 어떤 종목을 골라줄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제가 또 이제 이사님하고 방송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없음 할 것 같거든요. 없음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준비는 했어요. 아, 그래요? 눈치가 너무 빠르시네요. 네.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내용적으로는 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슈가 나타났을 때 가장 센 놈이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전에 실적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냐면은 더 바이오메드, 휴마시스, 엑서스 바이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강하다라는 건 시장에서 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종목 내용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픽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세의 어떤 변동성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엑세스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팬데믹 당시에 글로벌 50여 개국 쪽으로 신속 진단 키트를 수출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윤정 대표와 정태근 이사와 함께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돌파구, 종목을 잘 찾아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어느 정도 상승했던 것 있으니까 여러분 내일 뭐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체크해 보시고 진짜 리스크가 없는지 한번 더 공부해 보시고 매매하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코로나 이야기했는데요. 중국 소비주들 오늘 올라갔어요. 이거 3년 전, 4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오늘 나온 겁니다. 코로나19 관련주가 올라갔다? 리오프닝 주들은 그냥 죄다 내려갔고요. 리오프닝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쭉 내려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오늘은 공교롭게 코로나19 관련주들 다 올라가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의심이 되는 포인트들은 조금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첫 번째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특히나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들에 또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 최근에 뭐 호텔, 카지노 등은 일손 부족하다고 사람을 대규모로 직원들을 채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거 좀 불안하게 봐야 될 이슈인지도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 네. 일단 몇 가지 포인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원화 절상입니다. 원화가 올라가고 최근에 위안화는 그렇게 위에 있진 않아요. 좀 최근에 5월 달 들어 좀 밑에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가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앵커님께서 다 해버리시네요. 그런가요? 네. 더 해줄 수 있으시잖아요. 네. 일단 그 뭐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뭐 이 사람들 뭐 소비는 뭐 환율을 솔직히 따지지는 않습니다. 뭐 네. 리치한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죠. 소비를 그게 대량으로 궁금했어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자 우리가 과거에 일본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갔던 이유가 뭐죠? 상대적으로 엔화가 상대적으로 엔화 관련돼 가지고 우리 환율이 유리하다 보니까 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경험들을 지금 중국 쪽으로 입혀보게 되면 자 우리가 강세로 간다라는 건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원 위안 환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달러도 마찬가지만 원화 강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위안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좀 더 많은 환전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환전이 많이 가능하게 되면 그게 다 소비로 가게 될 건데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그 사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원화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절상을 보이는 부분들은 뭐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관광객들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쓴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위안화가 얼마나 원화가 절상이 되든 말든 중국의 소비력 자체는 그쪽의 리스크를 상쇄할 만하다. 그죠. 우리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원화 절상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는 리스크가 작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배윤정 대표님,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코로나 첫 번째에서 코로나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코로나도 올라갔고 중국 소비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뭐 코로나 리스크를 없어졌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유도할 수 있겠으나 그거를 장기적으로 어떤 다른 섹터에 영향까지 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은 어때요, 그러면? 화장품도 지금 저희 K-뷰티 굉장히 좋죠. 이 네. 흐름을 코로나 때문에 없앤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에 코로나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오늘 제가 좀 시장에서 느낀 바는요. 어제 사실 미국장이 좀 하락을 했죠. 맞아요. 그동안 며칠 동안 좋았던 미국장이 하락을 하면서 그 견인이 바로 미국 국채 20년물에 좀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화장품주는 모멘텀을 계속 지켜낼 수 있었던 거고 그게 더 부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강한 섹터인 것이냐 아니면 좀 뭐라고 그랬죠? 저희 부의 반사이익이었던 네. 것이냐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이 탑픽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윤정 대표님 먼저 탑픽 종목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중국에 대한 포텐셜은 아직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거의 기운이 얼마나 강하냐고 했을 때는 사실 좀 슬로우해요. 아직 검증해야 될 게 많죠. 네, 그래서 소비의 회복력이 이번에 4월 지표에서도 예상치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거든요. 네. 5.5%에서 5.1% 소폭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만큼 정말 기대를 해도 될 것이냐는 좀 주의해야 돼요. 빅테크와는 좀 중국의 빅테크와는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패턴은 어떨 것이냐 당분간은 좀 실용적으로 가지 않을까 실용적으로 싶어요. 간다. 오. 그래서 의식주, 저희 생존형 소비라고 하죠. 이런 데에 좀 더 저희는 관심을 두려고 해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당분간 불가피하게 그 글로벌 이슈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어차피 있겠다고 한다면 하락 방어력도 갖춘 주식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오늘 CJ 제일제당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좀 1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평가, 목표 주가도 좀 하향을 많이 했는데요. 하반기 가서는 실적이 좀 반등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부진했던 식품과 바이오 부분에서 바이오는 일단 실적의 회복이 드러나고 있고요. 식품 부분에서 중국 향해 있는 다양하게 라인업되어 있는 매출에서 좀 견인이 되어진다면 CJ제일제당 하반기에는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입니다. 중국의 원화절상은 모르겠으나 중국의 소비력은 의심하지 않는다. 어느 종목일까요? 네, 롯데 쇼핑을 준비했습니다. 롯데 쇼핑. 네, 지금 뭐 명동 쪽 가보게 되면은 아마 중국말이 엄청 많이 들릴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오면은 어디서 돈 쓰겠습니까? 백화점 아니면 면세점 가서 돈 쓸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면은 면세점 관련 유통주를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유통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면세점을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호텔 신라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지금은 유통주를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자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방한 관광객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통 그 백화점 내 당연히 알겠시겠지만 면세점 매출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서울역 가면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 롯데마트 한 번씩 제가 들리는데 네. 가면은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거기 서울역에도? 네, 엄청 많아요. 거기 가면은 한국말은 거의 안 들려요. 네. 그 정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트 부분이 됐던 뭐 백화점 부분이 됐던 이 둘 다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통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그리고 원화절상에 대한 뭐 리스크가 작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롯데쇼핑 CJ제일제당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자, 이어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주시죠. 자, IRA 내에 이 AMPC 조기 폐지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IRA 2차 개정안을 투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5년을 땡긴 2028년 폐지설이 좀 돌았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풍문으로 보니까 31년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이 FEOC 대상 혜택이 되면서 2026년 말에 받는 이 혜택을 1년 정도 땡겨서 올해 말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부정적인 건요, 이 TPO 사업입니다. 이게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격적이라는 게 바로 오늘 하나솔루션이 보여준 주가의 퍼포먼스, 주가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을 했죠. 자,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야기를 바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하나솔루션을 두고 좀 갑론을박인 것 같아요. 네네.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 또 이 아까 TPO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근데 리스크가 제일 큰 게 하나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뭐가 맞는지가 어려워요. 그죠. 내용을 보게 되면 어렵고 이게 맞나 틀리나 갑론을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매하는 관점에서 종목이 상승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명분이 어찌됐든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은 이 종목을 바라보는 투자 심리가 괜찮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이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높으신 양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종목에 그런 노이즈가 있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됐던 종목이 됐던 어떤 영향적인 이슈들 중에서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냐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보는데, 확률적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이슈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국내 이제 정책 테마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렇죠. 정책의 어떤 연결성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라면은 충분한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날짜를 보게 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4월 17일부터 그때가 2만 원대였거든요. 네. 4월 17일부터 지금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급등이 더블이 나왔죠. 올랐어요. 그렇죠. 하나솔루션 종목이. 그러면은
정책 테마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렇죠. 핑계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우리 조금 이번에는 넓혀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윤정 대표님,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최근에 올라갔던 두 축이 있었어요. 아까 정태근 이사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정책 테마로 이렇게 올라가던 한 축이 있었고 하나는 그나마 있었던 IRA가 있었는데 지금 IRA는 아예 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정책은 많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시세를 보면은 해석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들은 앞으로 좀 타격이 길어질 것 같으세요? 전체 섹터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IRA 폐지라든지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퍼스트 솔라의 주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9%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좋았죠, 거기에 처음에. 초점이 뭐였냐면 마진의 확대였어요. 37%에서 41%로 확대를 했다. 결국엔 퍼스트 솔라의 기술력이 인정이 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정책적으로 지금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뭐 원전으로 대부분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보다는 좀 더 다운사이드 된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단기적인 여파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윤정 대표 이야기에 말 맞다나 오늘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만드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뭐 관세 이야기, 뭐 지금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것도 장기적인 포인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AMPC, IRA 이야기하면은 신재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신재생이 진짜 크게 보면은 뭐 태양광, 풍력, 원전도 들어가면 원전인데 그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가 사실 제일 크죠. 네. 2차 전지 여기 좀 피해 있지 않을까요, 정태근 기자님?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LG에너솔루션이 이 IRA 효과 때문에 지금 흑자인데 이걸 빼면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정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안 될 때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2차 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애매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원전 쪽으로 힘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우선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SMR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에 뭐 부지 확정이 된 상황들이고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텍사스에 SMR 건설 승인을 요청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원전이 일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을 제외하고는 조금 어두운 터널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AMPC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로 2차 전지 얘기도 해봤고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윤정 대표,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